네, 서울평가 미적분 28번 문제하고 30번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모의평가가 워낙에 시험 범위가 수열의 칸으로 국한되는 바람에 뭐라 그러죠? 우리 미적분파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에서의 그 시험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험 범위는 함수의 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미분과 적분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이 실제 수능하고 상관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의심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하튼 수열의 칸의 도형 문제 그리고 30번에 있는 그 문제, 이 두 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잠시 뒤에 논하기로 하고 2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도형이 지금처럼 생겼어요, 그죠? 네, 무슨 지문이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A, B1이 지름이 되고 그 길이가 4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쨌건 중심을 살짝 찍으면 여기 중심이 찍힐 테고 반지름은 이 자리입니다. 우리 전체는 4고요. A1, C1이 원래부터 3으로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A1에서 그러니까 접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B1하고 저 C1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전부는 5가 될 것이고, 첫 장을 찾기까지는 어떤 무슨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직각삼각형을 해석한 후에 이게 지름인 거니까 이거 D1에서 수직이 만들어져 있고 이 수직되는 현상을 처리해보면 바로 첫째 넓이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쪽은 포커스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처음 그려진 이 원하고 두 번째 그려질 저 안에 있는 작은 원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찾는 것이 일인데,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2이기 때문에 요 큰 원의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작은 원 있지 않습니까? 저 원의 반지름을 찾는 것이 어쨌든 공비 찾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곳에 중심을 딱 찍고 나면 이제 그어야 될 보조선들이 다 명료해집니다. 다시 도형 문제를 분석할 적에 항상 직각을 만나면 제일 처음 해둘 일이 각도의 설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각도를 설정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세변비가 몽땅 다 주어져 있으니까 특수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각 하나는 완벽하게 삼각비가 다 주어진 겁니다. 해서 말이죠. 요 각 크기를 잠시 세타라고 요렇게 둬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여기 90도니까 여기는 90도만의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 90도만의 세타가 된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인 세타 그냥 보는 것처럼 5분의 4고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고 탄 세타는 3분의 4가 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첫째 동의 넓이를 찾을 때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할 테니까 4 곱하기 5분의 3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얘는 그와 같은 방식대로 하면 5분의 16이 되고요. 물론 저걸 몰라도 중학교 시절의 얘기입니까? 네, 직각이니까 넓이 공식을 쓰면 4, 3, 12를 5로 나눠서 5분의 10이고 네, 비율로 처리하면 이 길이는 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초항을 살짝 써볼 텐데 왼쪽에 반지름 2짜리인 원의 절반인 거니까 원의 넓이 4파이를 2로 나누면 2파이에다가 더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가 될 텐데 그걸 다 계산해 봤더니 5, 25분의 2로 나눈 8, 11을 곱해서 96인가요? 이렇게 생겨먹은 첫 장을 찾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조만한 원, 요놈의 반지름이 있을 건데 여기 원의 중심이 있는데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찾아 연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완전히 상식적 행동이기 때문에 요 직각에 해당하는 요 반지름 길이를 잠깐 R이라고 두면 반드시 공비가 닮은 비의 체계를 가지고 2분의 R이 나타나고 넓이를 찾기 때문에 그놈의 제곱입니다 해서 결국 나는 저 반지름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이때 많은 친구들이 착각했을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말이죠. 이 원의 중심을 쟀잖아요. 여기 중심이 있잖아. 그러면 큰 원하고 요 작은 원이 지금 접해있기 때문에 접할 때는 중심을 연결합니다 해서 얘네들을 쭉 이을 수 있어요. 이따 보면 아주 부지불식간에 이 원에 대하여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니까 접할 때는 접선이 나타났을 땐 중심하고 요 밖에 이 점도 연결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둘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연결하다 보니까 그림이 좀 미묘해져 가지고 여기랑 얘랑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중심선하고 이 둘을 연결하는 선하고 그게 일직선이 되느냐 마느냐가 이 문제풀이의 관건이고, 그걸 자칫 잘못 생각해서 얘를 그냥 축 이으면서 일직선이라고 오해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원에는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인데 이 큰 원의 입장에서는 얘는 여전한 접선이지만 얘 있잖아요. 얘. 이 큰 원하고는 접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 도형의 상태가 이렇게 큰 원이 있었는데 작은 원이 있는데 여기 접선이 이쪽에도 만일 이렇게 접선이 들어가고 여기 만일에 접하는 조그마한 원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반드시 이 선하고 이 선이 공통접선이기 때문에 중심하고 중심을 찾아서 연결하면 반드시 그들은 일직선인째로 여기 도달하게 되고 이 각이 이등분되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은 얘가 큰 원 쪽의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접선은 접선으로 왔는데 이 원 쪽의 크기가 살짝 변해서 뭐 대략 어쨌든 이런 꼴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웁니다. 그 말의 뜻은 얘를 기점으로 해서 중심들을 찾아 이은 이 선이 만들어낸 효과는 여기 그은 수직과 여기 있는 수직이 있는 거니까 그야말로 가장 또한 전형적인 사다리꼴 하나를 해결하라 이 말이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중심하고 요 외부 한 점에서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어서 있자마자 반드시 이은 그 선은 이 각을 이등분합니다 해서 저 각 반각의 체계를 가지고 그놈의 삼각비를 적용시키면 결국 우리는 요 길이 전부를 표현하는 꼴과 같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선 두 개의 상황을 정리했는데 왼쪽에 직각 두 개를 낀 사다리꼴을 만났습니다. 그럼 반드시 직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을 쪼개는 이 보조선 긋기는 또한 필수적인데 이렇게 긋자마자 요 부분 길이는 큰 반지름이 2고 여기 R이었기 때문에 2 빼기 R이라는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중심 사이의 거리란 반지름의 합이니까 당연히 이게 2 더하기 R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여기 요놈 길이만 표현될 수 있다면, 그지? 저런 길이가 R에 의해서 표현될 수만 있다면 세변 길이가 표현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따라서 R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고 R을 구할 수 있고 그러자마자 공비를 찾아서 최종적인 정답이 이럴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요 길이를 정한다는 건데 저기 전체가 3이기 때문에 결국 요 길이를 남겨진 그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풀어내면 결국 3에서 그놈을 빼면서 얘를 결정합니다. 그럼 되겠지. 됐죠? 오른쪽에 있는 저 조그마한 그림을 살짝 뜯어봤습니다. 네,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직각이 있는데 여기 R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요 각의 크기가 2분의 세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체 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도 알고 있고 코사인도 알고 있고 뭐 사인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각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2배 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그럼 얘는 지금 2알파 됩니까? 2알파, 그지? 그럼 얘 입장에서 쟤는 2배 각이기 때문에 2배 각 공식을 적용하면 요놈의 삼각비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그 2배 각 공식을 사인으로 쓸 건지 코사인으로 쓸 건지 탄젠트로 쓸 건지 그건 다 여러분 마음인데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요 길이를 정하는 거니까 탄젠트 합시다 말이지. 얘하고 얘 사이에 탄젠트 관계가 있는 거니까 굳이 말하면 얘는 탄젠트 알파분의 R이 되겠죠. 그치? 해서 탄젠트에 2알파란 녀석을 찾아봤더니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거의 3분의 4예요. 그죠?
이백약 공식을 따라서 탄젠트 알파를 정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인가요? 분자는 2배의 탄젠트 알파인가? 네. 이백약 공식은 언제나 그냥 완전히 기본 상식인 채로 문제풀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연습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식을 풀어봤단 말이죠. 2를 약분해서 여기 2가 될 테고 대각방위로 곱한 후에 다 정리를 해봤더니 2배의 탄젠트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탄젠트 빼기 2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얻어지겠지. 그치? 그 인수분해가 살짝 예쁘게 완성되면서 여기 인가요? 여기 인가요? 네. 여기는 더하기인가요? 빼기인가요? 그럼 결국 구하던 탄젠트 알파 값이 어여쁘게 2분의 1입니다 해서 얘를 이곳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작년도 수능시험 문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 관계를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완전히 수능시험의 중심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연습해 두시고 보조선 듣기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자마자 탄젠트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이런 배에서 얘가 2배인 거지, 그치? 그럼 얘가 2R인 거네. 그러자마자 얘가 2R인 거니까 요 직각삼각형이 완성됐어, 그치? 요 놈 길이가 지금 뭐가 된다고? 3 빼기 2R입니다. 해서 직각삼각형이 3배 길이가 완성돼 있으니까 저 셋 사이에 피타고라스를 그냥 적용시키면 빗변의 길이가 2 더하기 R인가요? 제곱 높이방이 2 빼기 R인가? 제곱 서로 빼면 3 빼기 2R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좌변이 근데 이건 다 전개하다 보면 4, 2, 8R만 나올 테고 우변에서는 4R 제곱에 4, 3, 12R인가요? 다 9인가? 그럼 최종 결론 4R 제곱에 넘겨와 그럼 이게 넘어오는 순간에 20인가요? 다 9인가요? 이 2는 4고 9, 1은 9인가요? 네, 18하고 2니까 다 뺍니까? 그러자마자 R이라는 녀석이 여기서 2분의 9, 여기서 2분의 1 2분의 9라는 수는 이보다 훨씬 큰 수이기 때문에 결국 2분의 1 2분의 1 찾아가서 대입시켰더니 공비가 16분의 1인째로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1 빼기 공비분의 첫 장의 체계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 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3번이 구하는 정답이 되었습니다. 됐죠? 한 번만 정리. 두 개의 도형이 있는 겁니다. 큰 원하고 작은 원하고 왜 접되었다. 이 선은 필수다. 이건 공통접선이다. 수직 꽂는 것은 또한 당연한 사실이다. 직각 두 개를 포함하는 사백구를 만나면 반드시 이 선, 그지? 직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으로 쪼개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오른쪽 저 귀퉁이로 가보면 원에 대하여 얘도 접선, 그지? 그럼 반드시 중심하고 이어서 각이 쪼개져. 그러니까 반드시 이백각 공식은 필수이다 말이지. 네, 여기까지가 28번의 해설이었습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구리다는 느낌을 가진 친구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초반전에 이 상황을 추론하는 과정이 관건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에 대한 품평은 시험 보는 사람의 태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어쨌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험 범위가 아직 여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30번 문제는 말이죠. 미적분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이 문제 자체, fx 함수를 다른 형태로만 바꾸면 그냥 그 자체로 수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통 문항에 22번 후보로 발전할 수도 있는 주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원도 문제를 풀 때의 기본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1. 시간을 생각할 것. 한 10분 정도의 넉넉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서두르지 말 것. 두 번째, 문제를 끝까지 읽을 것. 끝까지 읽고 나면 실마리들이 그 후반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fx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그죠? x의 n승을 포함하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만나면 x 절대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fx를 구성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fx하고 2괄호 x 빼기 1 더하기 m이 방정식이 있는데 그 실근 개수를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방정식 실근이라는 것은 그래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합니다. 결국 그 실근 개수란 교점 개수가 되겠죠. 그럼 교점이 몇 개냐를 찾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조건, 요 CK5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 K가 나타나서 M자리에 K가 들어가면은 실근 개수가, 즉 교점 개수가 5개짜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문제 전체로 치면 문제풀이 전부를 쥐고 있는 키가 거기 있습니다. 여하튼 그걸 찾고 나면 K 값을 찾고 네, 요 시그마를 해내면 답이 납니다. 어쨌건 C는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려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잠깐만 돌아볼게요. 여기서 잠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이놈은 반드시 1,m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생각하겠죠. 네, 완전 수투의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또 낮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기면 어떤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얘랑 만나는 교점 개수를 추적할 건데, 됐죠? 5개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기본 흐름은 다 찾은 거예요. 이제부터 속도전입니다. 이런 걸 찾아봅니다. 절대 x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a 더하기, 여기 지금 빼기 1쓰니까 x분의 b인가요? 이렇게 생겼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분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체제인데 y 콜 a가 점근선이 될 것이고, 되죠? 네, 요 범위 안에서 그 놈은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절대가 x가 1보다 작을 때를 가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n승꼴이 몽땅 다 사라져버릴 테고, 결국 2분의 x라는 아주 깔끔하고 단순한 원점의 대칭이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만납니다. x가 1일 때를 생각해봤고 x가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결국 저 함수가 각 구간마다 각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표해봤더니 분모 3이고요. 분자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되면 분모는 여전히 3이고 분자 a에 빼기 b에 다시 빼기 1인가?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함수가 다 확정됐다 이 말이지. 얘는 완전 확정적인데 미정항이 포함되어 있고 미정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 결정이 안 돼 있어. 그지? 다만 조금 전에 정리한 이거하고 얘하고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판을 잠깐 구성해 봤습니다.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를 하고 1하고 경계를 가지고 구간을 다 쪼개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선 얘가 지금 딱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쟤를 먼저 표현해 봤어요. 그지?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이러면 이 선 있잖아, 이 선. 기울기가 2짜리인데 이건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이기 때문에 기울기 2인 직선을 그려나가다 보면 어느 범위 안에서는 만나다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교점 개수를 찾아다 보니까 요놈하고는 한 개의 교점이 되거나 또는 빵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됐죠? 우린 지금 5개를 만드는 기본적인 미션 앞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얘 그리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수 A가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점근선이 Y축하고 Y 콜 A를 연결해서 감소하면서 생기는 곡선을 요 1하고 마이너스 선상에서 잘라 오른쪽과 왼쪽에 그립니다. 그럼 그 그림의 모습이 요 아래쪽에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위로 왕창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쨌건 그 사태는 어쩔지 몰라요. 그죠? 해서 말이지 상대적인데 그냥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적당히 저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 빠지는 곡선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때 일로 가는 저 우극한을 찾아보면 그런 값은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B는 어쨌든 어떤 양수야. 그지? 같은 방식대로 마이너스로 가는 좌칸을 찾아보면 거기는 A 마이너스 B가 될 텐데 그 말의 뜻은 어쨌든 점근선 중간 어딘가에 A가 있고 A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이 저 왼쪽에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 빠지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란색 그림은 지금 현재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됐죠? 어쨌든 그 점은 염두에 두면서 얘하고 항상 견주는 경관인데 이게 지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 빠지는 감소함수지 않습니까? 얘는 증가하는 직선이고, 그지? 그럼 반드시 얘랑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울기 1인째로 기울기 2인째 직선을 그리다 보면 만나는 경우가 있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나 요놈에 의해서 교점은 하나거나 빵개거나 하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럼 걔랑 얘랑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2인 직선들을 그려나가다 보면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둘의 세트랑 견져도 요놈하고도 교점 개수는 두 개거나 여기는 만나고 여기 안 만나는 한 개거나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빵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해서 교점 개수의 후보 리스트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지, 그냥 너무나도 선명하게 얘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최대가 되면 두 개고 얘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제일 많아지면 그건 그냥 한 개인 거고 현재 그래서 세 개를 맥시멈으로 확보한 겁니다. 됐죠? 얘는 그냥 점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세 개를 확보할 수 있어요. 맥시멈으로 세 개까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뭐라고? 총 몇 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5개짜리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지금 2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직선, 내가 찾고 있었던 이 직선은 이 점도 지나가시고 이 점도 지나가셔서 총 5개의 점을 찍어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교점으로.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2개를 확보하고 여기서 1개를 확보하고 여기서 1개를 해서 5개를 확보했단 말은 반드시 저 K, 어떤 특정한 K가 돼서 그 직선을 그리면 얘랑은 2점, 얘랑은 1점, 여기서 각각을 만나는 그런 상태를 나는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때 문제 실제 풀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도 어쨌건 이 점들을 어디에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해서 당장 저기다가 무리하게 그림을 그려놓기보다는 지금 이 직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선? 이 직선에 M이 특별히 K가 됐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 직선은 Y 콜 2 곱하기 X 빼기 K에 X 빼기 1 더하기 K가 될 것이고, 됐죠? 이 직선이 반드시 이 2점을 지난다 이 말이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이곳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죄송합니다. 1,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인가요? 랑 마이너스 1, 3분의 A 빼기 B 빼기 1 이렇게를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되었을 때 이 K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저 M이 K가 된 사태를 전제로 5개의 교점을 찍어라 이런 얘기지. 그러자마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델타 X 2고 델타 Y가 이들의 그냥 차이일 거니까 결국 저 길이가 가로 길이가 2잖아요. 기울기는 2짜리잖아요. 저 길이가 4가 되도록 AB를 구성해봤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거기서 그를 뺐더니 A가 B차례 죽어버릴 테고 3분의 2에 B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양변을 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1 넘겨 빼면 결국 B가 5인가요? 5? 이렇게 해서 B가 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직선은 반드시 1,K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1, 그 값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그 K 값이 될 것이고 K란 수는 자연수 M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수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럼 그 자연수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B가 이미 5지 않습니까? 5를 살짝 가서 대입해보면 3분의 A에 더하기 2인가요? 네, 5 더하기는 6이니까 이 수는 반드시 자연수입니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생겨있고, 그게 자연수란 말은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인 거니까 최종 결론 A라는 수는 반드시 3의 배수인 수가 되거라
이 말이지, 그지? AB가 이미 양수였기 때문에 3배수인 자연수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B가 확정되고 A의 최소 조건이 확정되면서 우선 주어진 그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갑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5개가 될 수 있는 이쪽 둘은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남는 건 뭐냐? 얘랑도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얘랑도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두 그림을 어떻게 합체시킬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쨌건 적절히 잘 하다 보니까 그걸 딱 찾았습니다 했을 텐데, 그래 극단적으로 말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이런 그림 하나를 상정해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만났고 그림이 너무 미묘한가? 네, 살짝 올라가요. 그걸 살짝 작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 교점 하나 확보, 여기 교점 둘 확보, 또 셋 확보, 그지? 그랬는데 아까 찍었던 것처럼 이곳에 얘를 찍고 이곳에 얘를 찍으면 그래서 총 5개의 교점 상황을 만들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다시입니다. 이 점에 이 좌표값을 찾으면 B는 이미 5였기 때문에 3분의 A의 100인가? 당연히 이 점에 Y좌표를 찾으면 여러분 3분의 A 더하기인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요 점의 좌표마저도 다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 점 좌표 뭐라고? A 빼기 B였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A 값은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 사이의 대소관계가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래로 내려면 더 미묘한 주제가 되는데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그치? 이 세 지점의 위치 관계 때문에 만일에 말이죠, 요 A-B라는 위치가 요 파란색 점보다 살짝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즉 살짝 어려 볼 텐데 노란색 저 곡선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론 A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또 A가 커지면 얘도 따라 커지겠지만 얘하고 얘 사이의 대소는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게 만일에 이렇게 올라붙어 버리면, 이렇게 생기면 절대로 이 점을 통과해서 내려갈 적에 여기랑 만날 수가 없어. 그지? 됐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이 지금 마이너스 1 지점에서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의 위치 관계가 어찌 되냐를 추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그림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입니다. 순서를 정하면 하얀색, 이런 극한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1등, 파란색 점 2등, 노란색 극한 A 빼기 B가 꼴찌 해서 이들 사이에 부등식을 찾아내야만 주어진 5개의 교점이 생겼습니다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도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A 빼기 B보다 크답니다. 누가? 3분의 A의 빼기 인가? 그 다음 누가 제일 크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등식을 요 오른쪽 방에 수를 해봤더니 너 넘어갈래? 2분의 3. 양변에 3을 곱할래 해서 A는 2분의 9보다 작아, 그지? 여러분 2분의 9라는 수가 4.5인가요? 4.5보다 작은 3의 배수는 유일하잖아, 그지? 우리는 지금 A가 양수였고 3배수기 때문에 가능한 A 값은 3으로 확정되어서 결정됐습니다. 물론 이 오른쪽에 남겨진 이 부등식도 마저 처리할 수 있는데 B가 5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를 5로 살짝 바꿔서 대입해보면 역시나 그 부등식 풀었을 때 동일한 부등식이 나타나고 A 값은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A를 정했어요. B도 정했어요. 네, 그럼 난 지금 뭘 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주어진 상황을 재설정하면서 이런 K 값을 결정해 봐야 됩니다. 우린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 자체가 교점 5개를 만드는 장면을 찾아내 본 것이고, 그때 이 직선은 반드시 1,K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놈 3분의 A 더하기 2 값이 K 자체랑 일치가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이건 지워버릴까? 이 상황은 다 처리가 됐으니까, 그지?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요 놈이 K와 같아. K가 3이란 말은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K 값은 3과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 빨간색 직선 자체가 기울기는 2고 1,3을 지나가는 직선이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교점 개수가 5개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그죠? 그럼 한 번만 더 그려봅니다. 우리의 지금 결론. A가 얼마다고? A가 3. B는 얼마죠? B는 5인가요? 그래서 K는 얼마였는데? 역시 3인가요? 이런 장면을 전제로 fx 그림을 충분히 그럴듯하게 재구성해 보면 다시입니다. 마이너스를 하고 2를 경계로 요 중간에는 이번엔 x인가요? 요렇게 생겼고 점을 찍어봤더니 1,3 여기 찍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분수함수는 A가 3이고 B가 5이기 때문에 그려낸 그 분수함수가 3 더하기 X분의 5였습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무려 8이 나와, 그지?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려. K가 얼마다? K가 3인가요? 3. 8 쭉 올라가서 여기 8에 여기 구멍을 딱 살짝 뚫었습니다. 점근선이 y = 3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곡선이 같은 방식대로 마이너스를 저기에서 대입하면서 이놈의 좌극한 마이너스로 가는 좌극한을 봤더니 마이너스 2죠. 그림이 다 나올까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가 여전히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전체 그림을 확정하게 되었답니다. 자, 확정한 다음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 것은 교점 개수에 대해서 m이 1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없이 가는 순간까지 이 값들을 찾아서 더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은 것은 뭐냐? 3이 됐을 적에 5개야, 그지? 그래서 그 순간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려보면 이 점을 지났고 반드시 이 점을 지나서 색깔을 달래요? 네, 빨간색 갑니다. 이걸 찾아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뻗어 올라가서 하나, 둘, 여기 셋, 넷, 5개인 C에 5인가요? C 3 5개란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C2 같습니다. 주어진 그림에 따르면 C2란 말은 1,2 지나는 순간인 거니까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좌표가 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요 구멍 뚫린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두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찾아서 쭉 그려나가시면 물론 지금 원점을 통과할지 말지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교점이 개수인 거니까 여기서 만나고 여기는 그냥 허공이야, 그지? 여기 찍혀있는 1하고 마이너스에서 이 점은 얘만 지날 뿐 어차피 평행선으로 가다 보면 얘네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요 곡선 분수함수하고 여기 있던 1차함수하고의 교점 개수인데 여기 구멍 뚫린 곳을 지나기 때문에 교점 개수는 그냥 2개입니다. 그럼 C1 보나마나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텐데 이제는 1,1 지나가 그랬으니까 여전히 지금 요 위치를 정할 테고 평행선을 가지고 그려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여전히 여기서 교점, 얘도 교점, 그치? 그래서 요 놈도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1쪽, 2쪽, 3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다 상상을 해보면서 그냥 이 직선이 위로 올라가면 어찌 될 것이냐를 추적하면 할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두 점은 이미 여기서 다 결정됐고 올라가는 순간 이 두 점 지워요. 머릿속에서, 그지?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 직선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이게 관건이가 되는데 C의 4를 가보면 C4는 1,4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기울기가 2짜리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그지? 그럼 얘네들을 찾아서 있는 순간
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그려진 이 직선하고는 더 이상 인연이 없다 이 말이지. 그치? 얘를 그냥 눈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분수함수하고의 교점들만 중요해졌습니다. 그 C4는 그래서 여기서도 한 점 만나고 여기서 한 점 만나기 때문에 교점이 2개였는데 이젠 계속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교점이 계속해서 2개가 될 건데 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지금 구멍 뚫린 점 하나가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를 지나게 되면 이 선이 뭐 대략 어쨌든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때는 여기는 교점이 아닌 거고 여기만 교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줄기차게 교점 개수는 하나입니다. 됐죠? 이게 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따 보면 줄기차게 하나예요. 저 순간에 곧 1,8을 지나는 거니까 C의 8부터는 줄기차 1이란 말이지. 그럼 C4부터 시작해서 C7까지 이들은 항상 2가 된 채로 있다 이 말이지. 됐나요? C1 2, C2 2, C3 5, C4부터 C7까지는 2이다가 C8부터는 줄기차게 1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그 시그마가 무한대까지는 감에도 불구하고 CM에서 2를 빼도록 되어 있었구나 이 말이지. 그럼 이런 부분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1 빼려지 않습니까? 1 뺄 거잖아. 1 뺄 거잖아. 여기 지금 총 몇 개인 거지? 4부터 7까지니까 4번 있는 거지. 1씩 빼내면 다 1씩이야. 1자 4번. 그러나면 영원히 0으로 요걸 다 계산해 봤어요? 네. 요거 계산하고 3을 찾아 더하면 원하는 정답에 도달하겠습니다. 이걸 맞추시면 4, 2, 8, 10인가요? 3을 더해서 최종 정답 13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됐죠? 어쨌든 막판 요 과정에 이 평행선들 흘러가면서 이 점을 여기서만 센다. 그 다음은 지워라. 이 선을 건너갈 때 아래쪽으로 오면서 요 점, 요 구멍 뚫린 점, 요 구멍 뚫린 점, 이들이 경계한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상으로 미적분의 28번하고 30번의 해설을 마쳐보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는 이제 점점점 넓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신 대비에 주력하고 있으니까 1학기 기말고사까지 줄기차게 미적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 6월 모의평가 여러분 성적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는 6월 모의평가 때 또 한 번의 진검승부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